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취린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한 달 가계부 내역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준비하게 됐네요.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가계부 내역을 어떻게 공개하면 좋을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못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찍어보자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가계부 앱을 쓰고 있고 저희 7월달 가계부도 뱅크샐러드 어플을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여기 빈자리에 자료 화면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조금 비켜서 있습니다. 우선 저의 한 달 지출 금액은 29만 3,134원입니다. 사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외식을 한 것도 아니고 간식을 사 먹지도 않고 정말 돈을 안 쓴 달이어가지고 한 24만원 정도 나오겠지 싶었는데 30만원 가까운 돈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대체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 한번 다 확인을 해봤는데 7월달은 고정비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순간 가계부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다 확인해보니까 그제서야 납득이 좀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 내역이 정말 심플해서 몇 월 며칠에 얼만큼 썼는지 얘기해주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별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은 정말 심플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 저의 지출 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은 실비 보험료예요. 저는 아무래도 당뇨가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못 가 만기되는 보험은 유병자인 저에게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번 연도 1월에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20년 납 80세 만기 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실비도 한 2만 얼마 정도 내고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저렴한 실비로 바꾸긴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실비 같은 부분은 오래된 실비일수록 혜택이 좋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매달 나가는 돈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바꿨는데 실비는 그냥 냅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보험료는 10만 7,634원이 나오고 실비는 9,29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비 보험료는 총 11만 6,924원이 나와요. 거의 저의 3분의 1이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 통신료는 제 월세방 관리비랑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7월달 관리비는 33,780원이 나왔어요. 정말 적게 나올 때는 28,000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수도세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물을 적게 써가지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건물이 모든 수도관이 연결돼 있어서 전 세대 수도세를 n분의 1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진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많이 붙어서 한 가구당 8,000원에서 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기세는 이번 달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원래 보통은 만원 미만에서 만원 초반대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에어컨은 정말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역대 최고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29,81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통신비, 저는 몇 년째 알뜰 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던 요금제 프로모션이 끝난 줄도 모르고 쓰다가 저번 달에 15,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로 해지하고 프리티텔레콤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금액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나왔는데 이전 통신사 금액 플러스 지금 통신사를 옮긴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총 8,860원이 나왔고 다음 달부터는 한 2,700원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달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오버해서 써버려서 아마 한 1,000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비는 8,310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요리 같은 것도 해먹다 보니까 가스비를 안 쓸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관리 통신비는 총 8760원입니다. 그리고 병원비. 제가 아무래도 당뇨가 있다 보니까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매달 한 번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병원을 2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약이 떨어졌는데 주말 내내 바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원래 아침, 저녁 먹는 약이 다른데 저녁약만 많이 남아서 저녁 약으로 아침이랑 저녁 모두 해결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가 총 2번 들었고, 그리고 당뇨 관련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정비로 보고 있어요. 제가 매달 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트비가 25,000원이 나왔는데 저희 커플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25,000원씩 총 5만원으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트는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앱테크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제가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트 관련 비용은 정말 적게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25,000원도 사실 많이 남아서 한 2-3달 정도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서 매달 25,000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변동 지출인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를 변동 지출로 잡는 이유는 제가 회사 출퇴근할 때 교통비가 따로 들진 않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출근을 하거나 약속이 있거나 엄마네 집 갈 때 기차표랑 버스비가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7월 달에도 엄마네 집 다녀오느라 기차표를 예매했고요. 기차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항상 무궁화호만 타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사용료는 1,850원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 건 일일이 다 기입해두진 않기 때문에 어디서 든진 모르겠네요. 아마 부모님 집 다녀오는 것 때문에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2일날 타슈 자전거 대여료가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입에 옆 회의가 있어서 거리를 알아봤는데 버스로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고 자전거로 가면 한 40분 미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자전거 타고 가도 되겠다 하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갔는데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타슈 자전거는 1시간 무료로 탈 수 있어서 무조건 무료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여를 한 건데 자전거 길이 가면 갈수록 조금 복잡해지고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진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초과 금액으로 500원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통비는 총 17,750원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번 7월달 지출 금액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총 293,134원이 나왔고 제가 식비나 간식비, 여가비, 소모품비 등등 전부 다 안 들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저의 7월 예산을 보시면 이번 7월 달에는 제가 예산을 7만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무려 52,25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내역 보시면 교통비로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교통비를 뺀 나머지 금액 275,384원은 모두 고정비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고정비가 많이 나온 달도 없었고 지출 금액이 그만큼 적었던 달도 없었는데 저의 가계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많이 익숙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거나 하진 않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의 8월달 예산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세한 예산을 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출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8월달부터는 예산도 함께 짜고 그것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달 예산은 5만원으로 잡았고요. 제가 처음에는 예산을 10만원으로 잡았다가 10만원도 미처 못 쓰던 달이 많았기 때문에 7만원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나가야 할 돈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 8월달부터는 예산을 5만원으로 잡았어요. 식비 예산은 2만원, 교통비 예산은 2만원, 나머지 예산은 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8월달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수술을 하셔서 8월달 안으로 본가를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통비 생각해서 2만원으로 잡았고요. 식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상 구비해두고 먹는 감자, 고구마, 양파가 떨어져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식비를 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혹시나 간식을 사 먹거나 생필품을 사거나 아니면 식비나 교통비 중에서 금액이 오버하는 경우에 커버하기 위해서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7월달 가계부 공유와 8월달 예산 공유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 저의 가계부를 낱낱이 공개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